리얼미터 조사는 나왔는데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취임 이후에 역대 최저치를 기록을 했습니다. 한번 소개 좀 해주시죠. 맞습니다. 이게 9월 4주 조사니까 주 초에 나온 거죠. 예. 그래서 에너지경제신문이 의뢰를 했고요. 리얼미터 조사를 했습니다. 이 조사의 특성이 이제 아무래도 ARS 조사니까 그 고관여 지지하시는 분들, 그러니까 민주당을 지지하시거나 아니면 국힘을 지지하시는 분들이 이제 많이 이제 들어오신다. 이렇게 돼서 국민 대표성보다는 좀 뭐랄까요, 여론을 선도하는 층이 조금 더 예. 많이 잡힌다, 뭐 이런 의미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또 하나의 특성은 2,500명 조사입니다. 그래서 표본 오차가 플러스 마이너스 2% 포인트라서 예. 상당히 좀 그 샘플 수로만 따지면 좀 상당히 크다, 이런 특성이 있고요. 예.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유무선 이게 자동응답 전화, 이게 RDD입니다. 이거는 가상번호가 아니고 RDD 조사이고요. 자동응답 ARS 조사입니다. 이게 RDD라는 거는 예. 저것도 포함을 한다라는 겁니다. 가상번호 같은 경우에는 이동통신 3사기 때문에 알뜰폰이 포함이 되지 않거든요. 근데 예. 이 경우에는 RDD를 쓰기 때문에 알뜰폰이 이제 포함이 됩니다. 그러니까 샘플이 일단 굉장히 크다라는 굉장히 좀 특징이 크죠. 있는 거죠. 예, 예. 그리고 이제 고관여 하시는 분들이라, 사실은 고관여 지지자들, 다시 말씀드리면 그 보수 성향이면서 고관여 지지한다. 예. 그러니까 관여도가 높고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을 긍정할 만한 사람들도 꽤 많이 올 텐데, 예. 그런데 한번 보시죠. 25.8입니다. 25.8%. 예. 저도 이걸 보고 살짝 이건 좀, 제가 별로 이렇게 ARS 조사를 신뢰하지는 않는데 이걸 보면서는 이거 봐라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 이거 봐라. 그러시죠? 예. 이게 왜 그러냐면 이게 25.8이라는 숫자가 상당히 좀 그 낮은 수치라는 거를 요거를 한번 보시면 됩니다. 제가 요거 가져왔는데 박근혜 전 예. 대통령 시기에 국정수행 지지도입니다. 아, 박근혜 대통령 예, 조사인 거죠? 여기 보시면은 10월 4주에 19%로 팍 떨어질 때 있죠. 예. 이때가 이제 그 태블릿 등장했을 때. 태블릿 등장 후에 예, 10%가 예. 빠지네요, 거의. 그때 푹푹 빠집니다. 그래서 예. 요게 보시면 2주 만에, 요거 뭐 한국갤럽스도 마찬가지인데 거의 2주 만에 20% 포인트가 날아가죠. 와. 여기서도 지금 보시게 될 것 같으면 무려 2주 만에 이것도 20% 가까이입니다. 17 정도 푹 빠지는데, 예. 그리고 나서 이제 11.5 정도로 깔리죠. 이거 깔릴 때 한국갤럽에서는 5였습니다. 5. 5%. 야. 박근혜 대통령 5%였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확 빠질 때 그 예. 전을 한번 보시면은 박근혜 대통령 지금 보시면은 자, 확 빠지기 전에 30% 초반이었죠. 예. 네, 유지를 하네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뭐냐면은 이 ARS 조사에서는 조금 그 뭐라고 해야 될까요? 보수 성향이신 분들, 국민의힘을 지지하시는 그런 분들, 이 당시에는 새누리당이었을 겁니다. 그 당을 지지하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이 잡히기 때문에 네. 보통 한 30 나와요. 기본으로 30은. 기본 30은 그렇죠. 나와. 예. 그런데 지금 한번 볼까요? 지금도 30쭉 나오다가 25까지 빠졌다는 겁니다. 와. 이게 상당히 빠진 거예요. 쑥 빠진 거네요. 빠진 거죠. 야. 그렇게 따지면은 지금 25 수준이면 여기잖아요. 예. 10월 그렇죠. 박근혜 전 대통령 시기로 따지면은 10월 3주하고 4주 요 사이 정도 그 사이입니다. 숫자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는데요. 자, 이때에 난리가 났었죠. 태블릿이 나오고 뭐 국정농단이 최순실 나오고, 얘기 나오고. 최순실 얘기 많이 예. 나왔죠. 그리고 문고리들 나왔고요. 문고리. 문고리 나오고 뭐 얘기 많이 나왔었습니다. 당시에. 그러면서 언론에서는 굉장히 강하게 아. 비판을 하고, 그리고 나서 시국 선언 예. 있었죠. 최근에 또 시국 선언 있었습니다. 예. 그렇죠. 당시 대학생들이 또 촛불을 들겠다, 이렇게 해서 거리로 쏟아져 나올 때입니다. 야. 그때의 수치가 자, 지금 또 나왔습니다. 와. 25로. 굉장히 충격적이네요. 예, 25.8이니까 26이죠. 와. 요 정도 수치는 상당히 낮은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하나 더 말씀을 드릴게요. 그냥 이렇게 보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보수 성향이신 분들이 대통령이 너무 좋아, 너무 사랑스러워. 네. 그런데 무슨 일로 여론조사에 응답을 못 하는 거예요. 그러면 아무 문제가 아닐 수가 있어요. 네. 왜냐? 어디 뭐 놀러 가시느라고 응답을 못 하셨다. 그러면 뭐 하다가 놓으면 응답을 나중에 하실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게 되면 아무 문제가 아니죠. 선거가 있다. 선거가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선거가 있는데, 아니 여론조사에는 응답을 안 하더라도 선거 때 나와서 여당을 찍어주면 네. 이것도 아무 문제가 아니에요. 과연 그런가? 두 번째, 이 보수 성향이신 분들이 숨는다. 침묵에 나서는 타고 밑으로 깔아앉는다. 예. 침묵한다. 이렇게 되면은 여론조사 응답 적극성이 떨어지는 거죠. 응답을 안 해. 아니, 내가 지금 응답한다는 게 말이 되나? 나도 지금 뭐가 좀 뭐 문제가, 최근 대통령실 뭐 김건희 여사, 예. 또 국회 정치권의 흐름을 봤을 때 내가 대통령을 긍정한다라고 할 수 없다라고
까지는 안 가도 약간 좀 빠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 여론조사에 얘기를 할 수 없는 분들. ARS 조사임에도 그런 분들이 그러면 숨은 건가? 그러면 다 덜 잡히겠죠. 그런 현상이 발생하면. 그렇죠. 세 번째, 보수 성향이신 분들이 지지를 못하는 겁니다. 차마 지지하는 지지를 마음이 못하는 이제 거예요? 돌아선 거예요. 그럼 뭐냐 이거죠. 좀 보수의 균열 같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보수이신 분들도 나도 내가 이걸 지지한다라고 하기보다는 나는 그냥 모른다고 해야겠다. 내지는 어떤 특정 이슈에 대해서는 나는 그걸 보면은 난 긍정 평가할 수는 없어. 예. 나 긍정이라고 말하기가 내가 좀 거부감이 드네. 저항감이 드네. 이렇게 될 수가 있죠. 이걸 비교할 수치가 있습니다. 자, 보시죠. 여기 보시면은 이번 조사에서 보수 성향이신 분들이 670명 잡혔습니다. 예. 네. 덜 잡힌 건가, 더 잡힌 건가 이런 걸 봐야 되겠죠. 그런데 요걸 뭐와 비교를 하느냐? 요거랑 비교할게요. 34.7. 예. 여기 25.8이 이제 지금 최저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전고점, 중기 전고점은 34.7이었어요. 35 정도면 두툼하죠. 예. 3분의 1이 지지하는 거니까 나쁘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이때 이런 흐름이었습니다. 자, 이 흐름이었어요. 자, 짜잔. 7월 4주에 34.7이 나올 때 예. 부정평가는 미세하게 줄어드는 것 같고 긍정평가는 미세하게 올라가는 듯해서 전고점을 34.7을 찍었죠. 예. 네. 이때 보수 성향이신 분들이 몇 분이셨냐? 아하. 보수 788명. 많이 야. 잡혔네. 이거를 한 2,500명이잖아요. 예. 따지면 한 4.7% 포인트 빠졌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보수 성향이신 분들이 위축돼서 덜 잡히고 있는 것도 맞습니다. 응답을 덜 하고 있는 거죠. 응답을 덜한다. 예. 여론조사의 응답 적극성이 빠진다. 그것도 ARS 조사에서. 어. 보통 전화조사에서는 많이 빠질 수가 있어요. 왜냐? 내가 누군가에게 잘 모르는 사람한테 전화를 받고 내가 긍정평가한다, 부정평가한다라는 얘기를 하기가 좀 쉽지가 않잖아요. 그렇죠. 근데 ARS는 누르잖아요. 그렇죠. 누르니까 저항감이 덜하잖아요. 아. 그러니까 내가 조금 샤이해도 지금 당장 내가 긍정한다, 지지한다라고 얘기 못하더라도 누를 수는 있습니다. 손이. 그렇죠. 숫자 누르면 되니까. 누르면 되니까. 예. 그런데 그런 분들도 여론조사 응답 적극성이 빠지고 있다. 야. 또 하나. 그러면 전국 평균 34.7일 때 예. 보수 성향이신 분들은 59.1이었습니다. 잘한다가. 잘한다가 예. 59.1이었습니다. 이번에는 한번 이번에 25.8까지 빠진 와. 지금 670명 잡혔는데요. 예. 그 중에서 몇 명이냐? 요게 아닙니다. 이 숫자가 아니고 요기예요. 46.5예요. 예. 그럼 59.1에서 지금 많이 빠졌네요. 13%. 그렇죠. 와. 12점 몇 %가 빠졌는데 예. 잘한다가. 자, 이거는 5.5회를 넘어섰습니다. 확실히 잡히는 거죠. 예. 왜냐? 예. 지금 여기 670명이지 않습니까? 여기 이제 샘플 사이즈가 크다고 제가 처음에 소개해드렸습니다. 샘플 크기가 크기 때문에 12% 포인트 하락은 상당히 큰 하락입니다. 5.1 넘어섰어요. 넘어서는 하락이다. 아마 5.2가 한 플러스 마이너스 4.1 정도니까 8.2 예. 넘은 거예요. 넘었습니다. 야. 이 얘기는 뭐냐? 보수 성향이신 분들 마음속에서도 긍정하시는 분들이 조금씩 빠져나오고 있다. 그러니까 ARS인데도 못 누르겠다는 그렇죠. 거잖아요. ARS 응답하시는 조사인데. 분들도. 예. 보수가 깨지고 있군요. 그럼 보수 내부의 신호, 균열의 신호를 지금 읽어도 되는 정도의 조사라고 보실 수 그렇다고 있을까요? 봐야죠. 초입. 아하. 균열의 초입이 아닐까. 예. 지금 뭐 정말 비상인 거 지금 비상벨이 울리네요, 이거는 건물에서. 이제 비상벨이 저희가 뭐 울리네요. 깜짝이야. 예상한 건 아니지만 깜짝 점검 놀랐습니다. 중이라 너무 놀라지 마십시오. 지금 깜짝이야. 보수 균열 얘기하다가 여기까지 왔는데 지금 건물에 소방 점검 중이니까요. 놀라시지 않으셔도 됩니다. 우리 김지호 대변인이 보실 때도 보수 균열 이거 좀 느끼고 계신가요? 일단은 뭐 동아, 중앙, 보수 언론들조차 김건희 여사의 이번 그 디올백 수수 무혐의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하고요. 예. 뭐 영부인의 금도라든지 윤석열 대통령의 무능과 국민의힘의 무기력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적인 사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예. 법치를 지켜야 되는데 사실 그 기본조차 지키고 있지 않으니까 보수 언론에서도 당연히 비판하는 게 그 섭리인데 사실은 당정 관계에서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면 국민의힘에서 뭔가 쇄신책을 내든지 그렇죠. 뭔가 네. 돌파구를 마련해야 되는데 참 당정이 당대표와 대통령이 서로 겸상도 못할 정도로 그러한 뭔가 좀 행사장에서도 그냥 일방적으로 당대표가 안 가버리고 의전 때문에 이러한 일이 일어나다 보니까 보수 언론조차도 뭔가 희망을 잃은 모습.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다. 저는 그렇게 그럼 평가합니다. 이게 굉장히 유의미한 하락인데 뭐 보수 내부의 그렇죠. 균열로 이해를 하더라도요. 이게 아무래도 뭐 복합적이긴 하겠습니다만은 김건희 여사 이슈 아니면 한동훈 대표 패싱 이슈 뭐 그런 것들 중에 어떤 게 더 영향을 많이 미쳤다고 보세요? 저는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이슈는 계속해서 대통령 긍정률에는 하방 압력입니다. 하방 압력. 그런데 제가 봤을 때 큰 선거가 지나고 나니까 다음 선거는 좀 멀리 있잖아요. 지방선거는. 그러니까 이때 좀 많이 등장하시는 것 같아요. 예. 뭐 집에만 계시긴 좀 그럴 테니까. 그런데 그게 좀 뭐랄까 제가 생각할 땐 진보 성향이신 분들, 중도 성향이신 분들은 마음이 많이 너무 막 떠났고 예. 보수 성향이신 분들도 그 모습을 보기가 좀 그래요. 제가 봤을 때. 차라리 안 나오시면 당 지지도나 여기 국정 긍정률이나 예. 좋아질 거다라는 생각을 보수 성향이신 분들이 하고 계실 수도 있어요. 나오지 마라. 아하. 그런데 지금 보시면은 뭡니까? 근데 마포대교도 나왔고요. 그게 또 체코도 컸죠. 갔고 체코 있고 또 국군의 예. 날도. 국군의 날도 나왔고. 그러니까 국가적인 행사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에서 지금 이게 좋지가 않아요. 제가 봤을 땐 아마 이거는 윤석열 대통령 끝까지 이제 손 딱 붙잡고 지금 또 어디 순방하러 지금 이제 가시나요? 싱가포르 간다는 거죠. 동남아 가시나요? 선방. 예, 맞죠. 네. 그렇게 되는데 제가 봤을 때는 그 외교 행보에서의 그 화려함이 예. 지금 있는 국내에 있어서 국내 정세를 누르고 있는 이 악재들을 피해갈 수는 없는 것 같아요. 그럼 나오면 나올수록 김건희 여사가 나오면 나올수록 표는 일단 지금 여론조사상으로는 떨어지는 데이터는 그렇죠. 확인이 된다. 그렇죠. 이게 지금 왜냐하면 체코 순방까지 갔다 왔는데도 저렇게 떨어졌다라는 것은 뭔가 좀 문제가 있기는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그렇죠. 듭니다. 네. 그럼 같은 조사에서 국민의힘의 지지도도 20%대로 떨어졌다고요? 이게 참 이 정당 지지율까지 왜 떨어지는 거죠? 이 정당 지도가 예, 한번 보시겠습니다. 놀라운 이 드라마틱하네요, 진짜. 그러니까 이게- 대통령 지지율도 떨어지고 정당 지지율도 하락 동조화 현상 계속 이루어지고 있죠. 이거 민주당 한번 보시죠. 민주당이 40% 선을 다시 회복했습니다. 네. 더불어민주당. 어허. 거기에 비하면 국민의힘은 자 이게 보시죠. 몇 프로 떨어지니까? 떨어졌죠. 이렇게 따지면 5.3% 포인트 하락인데 5%. 야. 이거 참 이게 5.2 이내입니다. 왜냐하면 이 리얼미터 조사는 대통령 긍정률 조사는 표본 크기가 2,500인데요. 이 뭡니까 정당 지지도 지지하는 정당을 물을 예. 때는 1,000명입니다. 지금 3명이죠. 1,003명이고 그래서 5.1에 3.1% 포인트라 하락폭은 5.2 이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상승폭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그 격차를 한번 보시죠. 예. 격차가 대단하네. 아니 격차가 사실은 지난 조사에서는 5.2 내에서 대등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우세한 게 아니었어요. 39.2대 국민의힘 35.2였는데 4% 포인트 격차니까 5.2 이내죠. 예. 근데 지금 한번 보십시오. 10% 포인트가 넘어갑니다. 10%가 넘네요. 확 벌어졌어요. 차이가. 확 벌어졌어요. 자, 이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느냐? 저는 방금 말씀하신 그 부분, 예. 그 당 대표와의 그 불협화음이 저 이런 불협화음 또 이런 식으로의 표현, 그 밥을 같이 안 먹는다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대접을 안 해주는 거죠. 여당 대표 예, 인정을 안 하는 약간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저희가 웬만큼 삐지고 이제 싸우고 그래도 밥은 먹자 이렇게 될 수가 있잖아요. 그걸 밥 먹고 풀어야 되는데요. 밥은 먹자 이렇게 되는데 예. 그 모습에 아마 보수 성향이신 분들이 실망하셨을 수도 있어요. 실망한 여론. 예. 그게 여기서도 드러나는데요. 이게 전국 지표 조사. 이것도 한 예. 읽어드리고 가겠습니다. 이 전국 지표 조사 9월 4주는 9월 23일부터 25일 엠브레인 퍼블릭 케이스터리스 코리아에서 한국 리서치가 조사를 했고요. 예. 휴대전화 이건 가상번호 전화 면접 조사입니다. 오늘 말씀드리는 모든 조사는 중앙선거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시면 되겠고요. 여기서 보시면 제가 여기서 이걸 보시면은 참 약간 좀 황당한 예. 요건 이제 MBS 조사입니다. NBS 조사. 국민의힘이 이거 집권 여당 야당 시절도 있었습니다. 21년도에는 예. 그런데 하여튼 야당으로서 잘 하고 있느냐 역할을 잘 한다고 보느냐 지금 22% 나왔는데요. 역대 최하입니다. 최하군요. 최하예요. 아니 이거 그러면 국민의힘도 대통령도 둘 다 최하. 둘 다 최하. 지금 평가가 서로 누가 더 내려가나 지금 거의 그렇죠. 경쟁. 이거 22가 나왔습니다. 이래서야 이거 뭐 지방선거로 준비한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가령 한번 보시죠. 2024년 3월 예. 이거 총선 직전에 35 나왔습니다. 오. 총선 직전 35 나오고도 그렇게 힘들게 108석 얻었는데 그렇죠. 그러면 지금 22%에서 지금 당장 총선 다시 한번 해봐.
이러면 몇 석으로 얻는다는 거죠? 두 자릿수로 간다는 그렇죠. 거네요. 두 자릿수. 결론적으로. 백석이 무너진다는 백성 무너지죠. 지금 민심은 이렇게 냉랭합니다. 예. 집권 여당에 대해서요. 아하. 그러면 제1야당 더불어민주당은요. 당으로서 역할 잘하느냐? 물론 요 2021년도에는 여당이었죠 당시에는. 여당. 여튼 지금 제1야당으로서 네. 잘한다가 35입니다. 35. 어. 35. 지금 민주당은 계속 상승하고 그렇죠. 있고 국민의힘은 계속 하락하고 탄탄하게 있고. 유지되고 있는 게 총선 직전에 예. 3월 3주 때 35였죠. 그게 바뀌지 않고 35입니다. 네. 그렇죠. 어. 이 얘기는 그러면 지금 선거 다시 해도 민주당은 해보자 할 수가 있죠. 아, 이러면 해볼만하다. 해보자. 민주당은. 이럴 수가 있는 그런 수치가 나왔습니다. 이러한 어떤 민심, 집권 여당을 바라보는 대통령을 바라보는 이 차가운 마음이 이게 쉽사리 동남아시아를 순방하고 오신다 해도 대통령 이 전혀 제가 봤을 때는 효과가 없을 수 있다. 아니 그러면 국민의힘에 대해서 좀 해결책을 조언을 좀 해주신다면 어떻게 해야 좀 저렇게 좀 이게 하락을 사실은 막을 수 있을까요? 지금 위기가 굉장히 심각한 게 음. 대통령 국정 지지율의 그런 낮은 국정 지지율은 여태까지 계속 그랬어요. 그래도 국민의힘 지지율은 어느 정도 지지층을 떠 받쳐주고 있었거든요. 예. 그리고 다른 어떤 정권도 이렇게 동시에 커플링 돼 갖고 동반으로 이렇게 급락하는 경우가 흔치는 않습니다. 대통령 지지율이 떨어지더라도 국민의힘 지지율은 어느 정도 견고하게 유지하면서 뭔가 국정 지지율들이 급락하는 네. 걸 막아왔던 그러한 전례들이 많은데 지금 이상은 여권의 굉장한 위기인데 원래 위기를 위기라고 느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지금 위기를 못 느끼는 겁니다. 너무 따뜻하고 안락하고 호사스럽게 지금 의정 활동을 하다 보니까 예. 위기를 못 느끼고 있어. 그 예가 뭐냐면은 사실 김건희 종합특검 같은 경우 최상병 특검 예. 그다음에 오늘 제2호가 오면은 사실 가결을 시켜야 돼요. 그래야 정국이 한번 바뀌면서 대통령도 좀 정신 차리고 민심을 받드는 사실 그렇습니다. 대통령실에서는 최상병 수사 외압 사건 없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다음에 김건희 여사 그 명품백 수수 의혹도 본인들 죄가 안 된다면서요. 떳떳하다는 그러면 주장이죠. 수사를 받아 특검을 받아 수사를 받고 이 전국을 빠져나와야죠. 근데 전국을 빠져나오지 않고 그냥 국민의힘도 그냥 계속 질질질 윤석열 정부에 끌려나가고 저녁 때 만찬 한번 하고 맥주 한번 얻어먹고 나서 다 말이야 부결시킨다고 하니 국민의힘 지지율도 같이 빠지는 거 아니겠어요? 같이 그러니까 반반 하락. 거의 낭떠러지에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떨어지고 있는데 네. 그것을 벼랑 끝이라도 잡고 이걸 끌어올려야 되는데 그냥 그렇죠. 같이 떨어지고 있는 형국이다. 같이 그냥 깍지를 끼고 떨어지고 있다. 같이 깍지 끼고 떨어진다. 예. 아니 근데 저는 우리 부대표님께 여쭙고 싶은 게 윤석열 대통령 리얼미터 기준으로 25.8. 예. 국민의힘도 하락했어도 그래도 29.9거든요. 예. 당의 지지율이 일단 더 높습니다. 예. 뭐 산술적으로 봐도. 그러면 좀 당이 대통령을 좀 견인하는 모습, 좀 자율성을 회복한 모습, 뭐 거기까지는 아니더라도 앞으로 우리가 잘해볼게라는 일말의 믿음과 기대라도 줘야 이 하락 현상을 막을 것 같거든요. 근데 이제 국민의힘 그러고 있지 못하는데 이거 앞으로 그러면 어떤 수를 써도 지금같이 간다고 하고 어제 그 만찬 자리에서도 대통령과 우리는 하나다 이런 건배사를 외친다면은 이거 좀 비전이 있습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통은 지금 말씀 주신 게 이제 정확하게 맞는 말씀이신 게 대통령 긍정률이 예. 이와 같이 너무 심하게 빠지면은 일단 탈당을 당 대표가 요구하게 되죠. 그러니까 출당이나 뭐 예. 탈당 같은 거죠. 예. 좀 나가 주십사. 도저히 이게 되지가 않는다 운영이. 예. 그럼 잠깐 나가 계시다가 언제 다시 들어오시면 된다. 뭐 이렇게 되는 수순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지금처럼 뭐 대통령 입장에서는 당이 필요하다. 그래서 같이 만찬을 하는데 당 대표는 또 뺀다. 뭐 이렇게 가면 네. 그러면 지금 흐름은 그거잖아요. 그럼 비대위로 전환해서 당 대표 추출하자, 추출해내고 그다음에 이제 둘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대통령이 탈당하거나 네. 아니면 당 대표가 빠지고 비대위 체제로 가느냐. 둘 중에 하나 나가야 해결되는 둘 거죠. 중에 하나로 가는 거죠. 어허. 손잡고 가기에는 지금 뭐 윤한 갈등 당사자 두 분은 굉장히 서로 뭐 신경 불편한 것 같아요. 저렇게 가가지고는 이게 될지 둘 중에 한 명은 당장은 TV 화면에서 사라지는 그런 경우로 가겠다. 아니 근데 원래 잘 되는 당은
숨만 쉬어도 잘 되더라고요. 근데 안 되는 당은 뭘 해도 싸움이 더 나던데 지금 이 국민의힘 정부 여당의 지금 구도를 보면 이거 지금 안 되는 집안 분위기거든요. 그럼 계속 싸움이 날 거예요. 이거 윤석열, 한동훈 두 분의 그 지도자로서의 뭐 자질이나 도량이나 이런 거 우리가 지금 다 확인을 했기 때문에 이거 앞으로 좀 어떻게 해결이 자체적으로 될 걸로 이거 보이십니까? 뭐 해결할 가능성이 없고요. 없어요? 왜냐하면은 예. 어른은 어른으로서 못하고 아하. 아랫사람은 아랫사람에서 예의가 없는데 그 집구석이 잘 예의가 되겠습니까? 없어. 아니, 아니, 예의를 뭐 좀 가르치면 안 돼요? 어른으로 못하고 예의 없는데 뭐가 되겠어요? 그냥 콩가루 아, 집안이죠. 콩가루다. 이게 왜냐하면은 예. 제가 봤을 땐 그렇습니다. 한동훈 대표라는 그 자체가 윤석열 대통령의 부하 직원이었습니다. 그 아이덴티티를 벗어나지 못해요. 검찰 시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럼요. 예. 그 아이덴티티를 벗어나지 못하는데 네. 윤석열 대통령도 독립적인 그 정치인으로 한동훈을 인정하지 못하는 겁니다. 아하. 인정 못해요. 근데 선출된 당 대표인데 인정을 안 하면 아니, 인정 못해. 아니, 너나 네가 아무리 해봐야 네가 뭐 내가 법무부 장관, 비대위원장 안 시켰으면 여당 예. 대표 언감생신 됐겠냐 이런 기대가 마음이 되는구나. 항상 있는 거예요. 아하. 그리고 예. 한동훈 대표 자체도 윤석열 대통령을 굉장히 무능하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당신 말이야 대통령 돼갖고 제대로 한 게 뭐가 있냐. 그건 틀린 말은 아니죠. 제대로 한 게 없잖아요 지금. 아니, 그러니까 사실상. 제대로 못하면 본인이 정말 살신성인으로 예. 잘 되게 하는 그러한 충원의 그러한 모습을 보였을 때 아. 정치는 진정성이거든요. 근데 맨날 앉아갖고 평론가적으로 행동한 너 왜 이거 못해? 이거 왜 일을 이렇게 개떡같이 해? 아이고. 나는 반대했어. 나는 반대했으니까 내 잘못은 없어. 그리고 언론 플레이 하니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뭔가 누구 하나라도 손을 잡고 우리가 좀 못하지만 방법을 한번 찾아보자. 의정 대란, 의료 대란 그러면 장 차관부터 일단 경질을 하고 예. 제로 베이스에서 다시 한번 시작해 보자. 야당과의 관계, 영수회담 우리가 오손도손 손잡고 한번 얘기해 보자. 예. 그다음에 특검도 그래요. 특검도 죄가 없는데 왜 특검을 왜 거부합니까? 특검 우리가 받자. 이러면요, 그냥 정부 여당 지지율 한순간에 올라갑니다. 예. 할 걸 안 하고 앉아갖고 니 탓냈다, 네 잘못이다, 내 잘못이다, 내가 잘났다, 네가 잘났다. 예. 이러고 앉아 있으니까 콩가루 집안이 되는 거 그럼 아니겠습니까? 저는 우리 부대표님께 여쭤보고 싶은 게 지금 이제 민주당과 국민의힘 이제 편차가 꽤 커지고 있습니다. 이제 오차범위 밖으로 벌어지고 있는 건데 이제 오늘 특검법 또 부결될 가능성이 높다고 지금 예상들을 다 하고 있어요. 그래서 만약 부결이 되고 또 계속 국회가 더 공전이 되면서 더 이렇게 악화일로로 가면 이거 더 벌어지는 거 아닙니까? 그럼 나중에 뭐 회복될 가능성이라도 생길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어렵죠. 이거를 예. 회복하기 위해서는 국민의힘은 해처 모여 방식이 하나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통령과의 관계 단절이 아니면 해처 모여서 아예 사실은 세치자가 아예 그냥 확 예. 흩어져서 다시 모이자 이런 것도 있고 이제 개혁신당이 이제 비즈니스 모델로 있잖아요. 아하. 그러니까 개혁신당도 지지율이 이렇게 높아지진 않고 예, 있어가지고 굉장히 이제 쉽지 않아요. 개혁신당이 이 예. 생각보다는 총선 직전 1월달에 한 두 자릿수 할 것 같았는데 거의 박스권이에요 지금은 지금은. 예, 예. 2 갤럽 갤럽이 에서도 별로고 저 ARS도 한 자릿수인데 음. 자 여기서 봤을 때에 그러면 예. 개혁신당 쪽하고 다시 해체 모인다 뭐 이런 게 있을 수가 있는데요. 제가 봤을 때 보수 성향의 정당으로서의 국민의힘이 이 포용력이 많이 떨어졌어요. 포용력이. 그러니까, 그러니까 다른 정당하고 같이 할 수 있는 이 여지를 많이 남길 수 있어야 되는데 아하. 그게 아니고 점점 뭐라고 할까요? 자기 해처적이고 축소지향적인 아하. 어떤 당 활동이 되는 것 같은 느낌을 많이 줘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정계 개편을 누군가가 원한다고 해가지고 이게 민심을 확 이끌 수는 없다. 결국에는 뭐 방금 말씀 주신 건데 대통령실과의 어떤 방식으로든지 결별, 자기 목소리를 내는 거, 자기의 정치를 갖는 거 이런 것들이 아니면 국민의힘은 당분간 계속 좀 어려워질 수도 있겠다. 근데 지금도 많이 어려운데 이제 앞으로 더 어려워진다고 데이터적으로는 예상이 되니까 이게 전국에 미칠 영향 상당히 좀 주목이 됩니다. 지금은 정부 여당하고 대통령실이 높은 고액 연봉 받고 검사들 비호 아래서 살만하니까 저러고 있는 겁니다. 아직 살만하다. 예. 아무튼 뭐 더 민심이 움직이지 않으면 정치권이 반응하지 않으면 더 센 민심의 충격파를 우리 국민들은 던질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들고요.